만약 대한민국 유조선이 공해상에서 외국 무장 선박에게 납치됐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외교 성명 하나만 믿고 며칠 기다리다 협상으로 끝날 거라 생각하셨나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전까지는 말입니다. 2025년 11월 4일 공해상 한복판에서 중국 해경 선박 5척이 대한민국 유조선 한 척을 포위했습니다. 선원 20명이 인질로 잡혔고 배는 중국 본토를 향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타난 건 대한민국 해양경찰 특공대 고속정 단 3척. 지원도 없었습니다. 함대도 없었습니다. 외교 협상도 없었습니다. 3척대 5척. 상식적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6시간 후 믿기 힘든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해경 선박 5척 전부가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서 철수한 겁니다. 단 한 발도 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중군사 조직에 대한민국 해양경찰 특공대 앞에서 물러섰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직접 보고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이름은 다나카 켄지. 일본 해상보안청에서 24년간 동아시아 해역 작전을 분석해온 전문가입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한국 해경을 우리 일본보다 한 수 아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착각을 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은 우리가 생각한 그런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이 영상은 중국이 왜 물러섰는지, 한국 해양경찰 특공대가 무엇을 보여줬는지, 그리고 왜 세계가 이 장면을 주목했는지에 대한 제가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증언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는 해양경찰 특공대를 응원해 주십시오. 이건 자랑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4일 오전 10시. 저는 싱가포르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아침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동중국해를 지나는 선박들의 동선, 중국 해경의 움직임, 특이사항 체크. 그날도 별일 없이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니터에 긴급 경보가 떴습니다. 중국 해경, 한국 유조선 납포.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중국이 한국 선박을 납포했다고요? 확인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케미오라는 7,200톤급 유조선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랍에미리트로 향하던 중 중국 해경에게 납치된 겁니다. 선원은 총 20명, 한국인 5명, 미얀마 11명, 인도네시아 2명, 베트남 2명. 선박에는 메탄올 5,000톤을 포함해 3종류의 화학물질이 실려 있었습니다. 중국 측은 환경오염 위반을 납포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저는 바로 속사정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오염이라니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진짜 이유는 돈이었습니다. 한중간 경제협상 문제. 동결된 자금 70억 달러를 둘러싼 줄다리기.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선박을 인질로 잡은 겁니다. 게다가 그 선박이 납포된 해역은 공해상이었습니다. 중국 영해도 아니고 국제해역이었던 겁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계 2위 경제대국인데 한국이 뭘 하겠어? 그런 오만함이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느껴졌습니다. 사건 경위는 이랬습니다. 11월 3일 오전 3시 30분경 한국 케미오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출발해 아랍에미리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운항하던 중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중국 해경 선박 한 척이 무선으로 교신을 해왔습니다. 선박 검사를 해야 한다. 속도를 낮춰라. 한국 케미오 선장 김성호 씨는 당황했습니다. 여기는 공해상입니다. 중국이 무슨 권한으로 검사를 한다는 건가요? 하지만 중국 해경 고속정 2척이 빠르게 접근해 왔습니다. 무장한 중국 해경 대원들이 유조선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선원 전원을 갑판 위에 집결시켰습니다.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중국 대원들이 선원들을 에워쌌습니다. 김성호 선장은 항의했습니다. 여기는 공해상입니다. 무슨 권한으로 이러는 겁니까? 하지만 중국 해경 지휘관은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항구에 가서 조사해야 한다. 배를 중국 쪽으로 돌려라. 김성호 선장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 순간 중국 대원 한 명이 위성 전화를 빼앗아갔습니다. 선장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리던 통신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해미호는 중국 해경 선박 5척에 포위된 채 중국 본토 쪽으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받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군. 솔직히 말하면 저는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중국 해경은 이런 일을 자주 합니다. 우리 일본 선박도 센카쿠 제도 근처에서 수없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필리핀 어선, 베트남 어선도 마찬가지죠. 중국은 자기네 힘을 과시하기 위해 주변국 선박을 수시로 압박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결국 외교 협상으로 풀립니다.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협상하다가 어느 쪽이 양보하고 끝나죠. 한국도 마찬가지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외교부를 통해 항해 성명을 내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설마 군사적 수단을 쓰겠습니까? 상대는 중국입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이고 해경만 해도 중군 사조직 수준입니다. 한국이 감히 중국과 정면으로 맞서겠습니까? 우리 일본도 센카쿠에서 중국한테 밀리는데 한국은 더하겠죠. 저는 커피를 홀짝이며 다른 업무로 넘어갔습니다. 어차피 외교로 풀릴 텐데 뭐. 그런데 1시간쯤 뒤 이상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국해양경찰 긴급 출동 명령. 뭐라고요? 저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고속단정 3척이 최고 속도로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 123정. 5,000톤급 대형 경비함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한국 해경 특공대 30명이 탑승해 있다는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잠깐만. 저들 설마? 에이, 설마 무력 구출 작전까지야.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해경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 해경 선박 5척이 유조선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무장 대원만 40명이 넘습니다. 한국 해경이 고속정 3척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게다가 한국 해경은 우리 일본 해상보안청을 모방해서 만든 조직 아닙니까? 우리가 1948년에 해상보안청을 만들었고 한국은 1953년에 해양경찰을 창설했습니다. 우리한테 배워간 거죠.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저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해경, 걔네 우리 매뉴얼 보고 만든 조직 아니야. 동료도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그렇지 우리 선배들이 1950년대에 교육도 시켜줬다고 하던데. 맞아, 우리보다 85년이나 늦게 시작했는데 실전 경험이나 있으려나. 우리는 웃었습니다. 한국 해경이 중국 해경을 상대로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 해경이 어떤 조직인지, 그들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그날 밤 저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오후 2시경. 저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해경 123정이 계속 남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속도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시속 70km. 거의 최고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경찰 선박이 저 속도로 달린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연료 소모도 엄청나고 엔진에 무리도 갑니다. 우리 일본 해상보안청도 훈련이 아닌 이상 최고 속도를 내지 않습니다. 실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뿐이죠. 저들 진짜 뭔가 하려나 보네. 동료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한국 해경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달려가는 건지. 그래서 저는 한국 해경에 대해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1953년 창설. 주 임무 해상 치안, 밀수 단속, 불법 조업 단속, 해양 오염 방지. 역시 우리 조직을 모방했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과 거의 똑같은 임무 구조입니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간 거죠. 그런데 자료를 더 찾아보다가 눈에 띄는 기록이 하나 있었습니다.
2011년 1월 21일 3호 주얼리호 구출 작전. 잠깐 이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자료를 클릭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억이 났습니다. 2011년 1월 저는 당시 일본 해상보안청 본부 작전실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큰 작전이 있었다는 보고서가 돌았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이 한국 화물선을 납치했는데 한국이 무력으로 구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상사가 보고서를 읽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인질 구출 작전을 했다고? 운이 좋았나 보군.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해적 따위야 제대로 된 군사 조직도 아니고 우리 특수경비대도 훈련은 많이 하는데 실전은 안 해봤잖아. 한국은 무모하네. 저도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소말리아 해적 정도야 별거 아니겠지. 하지만 지금 자세히 자료를 읽어보니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011년 1월 15일 소말리아 해적이 한국 화물선 3호 주얼리호를 납치했습니다. 선원 21명이 인질로 잡혔습니다. 해적들은 거액의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한국 정부가 내린 결정은 무력 구출 작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작전 중 하나입니다. 해적들은 무장하고 있고 인질은 흩어져 있고 선박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되면 인질이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일본 해상보안청도 한 번도 시도한 적 없는 작전입니다. 너무 위험하니까요. 그런데 한국이 해냈습니다. 2011년 1월 21일 새벽 한국 해군 구축함에서 링스 헬기가 발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해경 특공대원들이 해적선에 강습했습니다. 선박 위에서 근접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해적 8명 사살, 해적 5명 생포, 인질 21명 전원 구출, 작전 시간 단 4시간, 아군 사상자 제로,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작전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유튜브에 공개된 일부 영상이 있었습니다.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갑판으로 내려오는 특공대원들, 해적들을 제압하면서 선실을 하나씩 확보하는 모습, 부상당한 선장을 구출해서 헬기로 후송하는 장면. 영상을 보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훈련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총알이 오가는 전투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침착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흔치 않습니다. 우리 일본 해상보안청 특수경비대도 훈련은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실전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 해경은 실제로 해봤습니다. 실제로 총을 쏴봤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여봤습니다. 실제로 인질을 구출해봤습니다. 저는 그제야 14년 전 우리 상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운이 좋았나 보군. 아니었습니다. 운이 아니었습니다. 실력이었습니다. 자료를 더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한국 해경 특공대, 정식 명칭 해양경찰 특수구조단 SSU, 1996년 창설, 주 임무 해상 테러 대응, 인질 구출, 해적 진압, 불법 무장 세력 제압, 훈련 수준 한국 해군 특수전단 UDT실과 동등. 실전 경험 2011년 3호 주얼리호 작전 이후 수차례 해상 작전 수행. 그리고 현재 123정에 탑승한 특공대원 30명 중 일부는 14년 전 3호 주얼리호 작전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해적과 싸워본 사람들. 실제로 총을 쏴본 사람들. 실제로 인질을 구출해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중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 해경은 단순한 경찰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실전 경험을 가진 특수부대였습니다. 우리 일본 해상보안청은 150년 역사를 가졌지만 실전 경험은 제로입니다. 한국 해경은 70년 역사밖에 안 됐지만 실전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강할까요? 답은 명백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지휘관인 김주경 경감.
저는 그의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해양경찰 특공대 23기. 2011년 3호 주얼 2호 작전 참전. 당시 돌격조 부조장으로 해적선에 직접 진입. 해적 2명을 사살하고 선장실까지 진입해 선장을 구출. 그 뒤로도 여러 차례 해상 작전 수행. 현재 서해특공대 작전팀장. 실제로 사람을 쏴본 사람. 실제로 인질을 구출해 본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거 장난이 아닌데. 처음으로 한국 해경이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일본 해상보안청 특수경비대는 실전 경험이 없습니다. 훈련만 합니다. 하지만 한국 해경 특공대는 실제로 해봤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저는 곧 직접 보게 됩니다. 오후 4시 15분. 한국 해경 123정이 목표 해역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캐미오를 포위한 중국 해경 선박 5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한국 123정 3척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로는 중국이 우세했습니다. 5척 대 3척. 게다가 중국 선박들은 평균 3,000톤급, 무장 대원만 4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한국 123정은 5,000톤급 대형 경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전 경험이 있었습니다. 중국 해경 지휘관 왕젠밍 부사령관은 처음에 한국 해경을 무시했습니다. 감청된 통신 내용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 해경, 웃기는 소리 우리가 5척인데 뭘 겁네. 오만한 태도였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한국 따위는 압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 123정의 행동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중국 선박들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해경에서 무선 교신이 나갔습니다. 김주경 경감의 목소리였습니다. 중국 해경 선박들에게 통보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탑승한 한국 캐미오를 즉시 석방하라. 6시간 내로 선원 전원을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중국 측에서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단계? 우습군. 너희가 우리한테 뭘 할 수 있는데. 하지만 한국 123정의 다음 행동이 중국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갑판 위에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완전 무장한 특공대원 30명. 검은 전투복, 방탄조끼, 헬멧, 자동소총. 한눈에 봐도 정예 부대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갑판 위에 도열한 채 중국 선박들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의도적인 시위였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게 경찰이야? 경찰이라기보다는 군대에 가까웠습니다. 완전 무장한 특공대원들의 모습은 마치 특수부대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 일본 해상보안청 특수경비대도 저렇게 무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한국 특공대원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훈련만 한 사람들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싸워본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중국 측에서도 동요가 감지됐습니다. 감청된 통신 내용에 따르면 중국 내부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저들 진짜 쏠 것 같은데. 설마 한국이 감히 중국을? 아니야, 저 눈빛 봐. 저들 장난 아니야. 시간이 흘렀습니다. 5시간. 5시간 30분. 5시간 45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선원들을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에 땀을 쥐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이러다 정말 충돌하는 거 아니야? 동료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5시간 50분경. 한국 123정에서 다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헬기 한 대가 발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선박들 위를 저공으로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백한 위협 행위였습니다. 중국 측에서 다급한 교신이 나갔습니다. 한국 헬기 즉시 고도를 높여라. 하지만 헬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낮게 날았습니다. 그리고 헬기 측면에 장착된 기관총이 중국 선박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진짜입니다. 허세가 아닙니다. 정말로 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5시간 55분. 최후 통첩 종료 5분 전.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중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먼저 방아쇠를 당기면 전쟁이 시작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중국 선박들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엔진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역추진 소리였습니다. 후진하고 있었습니다. 한 척, 두 척, 세 척, 5척 모두. 중국 해경 선박 5척이 일제히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123정은 그 자리에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발도 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먼저 물러섰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중국 해경 5척이 한국 고속정 3척 앞에서 꼬리를 내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게 말이 돼? 동료도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일본도 센카쿠에서 중국한테 밀리는데 한국은 뭐야 도대체?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 해경은 우리 일본 해상보안청보다 강합니다. 역사는 짧지만 실력은 더 뛰어납니다. 경험은 적지만 용기는 더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전을 해봤습니다. 감청된 중국 내부 통신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왕젠밍 부사령관의 목소리였습니다. 전 함정 철수하라 지금 당장. 부하가 물었습니다. 부사령관님, 우리가 5척인데 왜 후퇴해야 합니까? 왕젠밍이 소리쳤습니다. 닥치고 철수해. 저들은 진짜 쏠놈들이야. 저는 그 통신 내용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중국도 알았던 겁니다. 한국 해경이 어떤 조직인지. 2011년 소말리아에서 뭘 했는지. 실제로 사람을 죽여본 조직이라는 것을. 한국 123정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특공대원들이 서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김주경 경감은 차분했습니다. 그는 즉시 구조작전을 지시했습니다. 고속단정이 한국 캐미오로 접근했고 특공대원들이 유조선에 올라탔습니다. 선원 20명 전원을 확인했습니다.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전원 무사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24년간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우리보다 한 수 아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24년간의 제 경력이 무색해지는 하루였습니다. 저는 항상 일본 해상보안청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1868년부터 150년 역사를 가진 조직. 아시아 최고의 해양 경찰력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 해경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역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한국 해경은 70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보다 85년이나 늦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전을 했습니다. 2011년 소말리아에서 2025년 중국 앞에서 실제로 싸웠고 실제로 이겼습니다. 우리 일본은요? 150년 동안 훈련만 했습니다. 실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센카쿠에서 중국 선박이 왔을 때도 우리는 물러섰습니다.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충돌하면 안 되니까. 항상 그런 이유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상대라도 전쟁이 날 수도 있어도
그들은 자국민을 데려오기 위해 끝까지 버텼습니다. 저는 한국 해경의 역사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1953년 창설 당시 한국 해경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본이 떠나고 난 뒤 남은 낡은 배 몇 척이 전부였습니다. 우리 일본 해상보안청이 교육도 시켜주고 장비도 지원해줬습니다. 당시 우리 선배들은 한국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따라오려면 50년은 걸릴 거야. 하지만 한국은 50년 만에 우리를 따라잡았습니다. 아니, 넘어섰습니다. 1996년 특수구조단 창설, 2009년 청해부대 파견, 2011년 3호 주얼리호 구출 작전 성공, 2025년 중국 해경 5척을 철수시킴. 그들은 조용히, 묵묵히, 꾸준히 실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 폭발했습니다. 저는 김주경 경감의 인터뷰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작전 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중국 선박 5척을 상대하는 게. 김주경 경감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섭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우리 뒤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러서면 국민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일본 해상보안청은 언제 저런 말을 해봤을까요? 우리는 항상 국제관계, 외교 문제, 정치적 고려 같은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 하나의 원칙만 있었습니다. 국민을 지킨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중국과도 맞섰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 동료들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해양경찰 재평가 보고서. 보고서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한국해양경찰은 더 이상 일본 해상보안청의 모방 조직이 아니다. 실전 경험과 검증된 능력을 갖춘 독립적인 특수부대다. 향후 동아시아 해역에서 한국 해경의 영향력은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료들은 보고서를 읽고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이 정도야? 우리보다 강하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직접 봤습니다. 중국 해경 5척이 한국 앞에서 꼬리를 내렸습니다. 우리 일본도 센카쿠에서 중국한테 밀리는데 한국은 이겼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150년 역사를 자랑했지만 한국은 70년 만에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역사가 아니라 실력으로, 경험이 아니라 용기로. 마지막으로 저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본인입니다. 24년간 일본 해상보안청에서 일하면서 우리가 아시아 최고라고 자부했습니다. 1868년부터 쌓아온 역사와 전통을 가진 조직이라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정합니다. 한국 해양경찰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역사는 짧지만 실력은 더 뛰어납니다. 경험은 적지만 용기는 더 큽니다. 그들은 진짜입니다. 말로만 강한 게 아니라 실제로 강한 겁니다. 2011년 소말리아에서 해적을 제압했습니다. 2025년 중국 해경을 철수시켰습니다. 단 한 발도 쏘지 않고 적을 물리쳤습니다.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진짜 강한 조직은 역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의지가 만드는 겁니다. 한국 해경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해경을 가진 나라의 국민입니다.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우리 같은 외국인도 부러워하는 조직입니다. 여러분의 해경은 지금도 어딘가 바다에서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그리고 강하게.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 해양경찰의 용기를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서해 북방한계선을 지키는 한국 해군의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